잘하셨습니다. 제가 시세 조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조사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건 좋은 겁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어떤 건 정도십니까? 잠시고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너무 힘겨운 여기거든요. 화사역은 지금 다니는 것도 있고 신분당선 연장이 될 거고 여기에도 구운역이라고 생길 거다 생기지 않을 거다 의견이 조금 있고요. 생기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타당성 검토에서는 다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금액에 팔기는 좀 어려우면 조금 낮춰서 팔면 되긴 하겠으나 가져가면 좀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부원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자금을 좀 불려야 되는 거라 팔았으면 좋겠고 지금 명도부터 이 매각까지 이걸 어찌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근데 왜 이걸 받아놓으시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 원래 제가 정말 이거를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도 나쁘진 않네 이러고 그냥 썼어요. 근데 저보다 500만 원 더 쓴 사람이 1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 일인지 무효가 됐어요. 아,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1순위가 돼버린. 야, 진짜 입찰하러 갔는데 아이 뭐 한번 해보자 썼는데 2등이 되신 거야. 2등이 되셨는데 1등이 뭘 잘못 써갖고 1등이 되신 거야.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잖아요. 드문 경험을 하신 거예요. 1등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진짜 드문 경우고. 자, 그러나 오늘은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받았냐? 아닙니다. 잘 받으셨어요. 잘 받으셨다는 얘기는 엄청 좋은 걸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잘 못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파는 게 계획이시라면 그냥 파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덜 남을 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아니 남들은 안 남거나 마이너스 돼서 걱정하는데 덜 남을 걸 걱정하시는 거는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취득세 좀 더 내고요. 더 내시고 그것 때문에 안 남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잔금 내고 명도하지 않습니까? 명도는 잔금 내실 때 인도명령 하시고, 그리고 집행은 할지 말지는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인도명령 신청하고 점유자 만나세요.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이 필요하면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내는 날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본인이 안 가실 거예요. 은행에서 갈 겁니다. 잔금을 내러. 예. 전 안 가고 올 필요 없었다 그럴 거예요. 은행에서 가면 은행 담당 법무사가 갈 거거든요. 그 법무사 연락처 달라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인도명령 신청이 결정이 나면 낙찰자한테 올 겁니다. 그 점유자한테도 당연히 갈 거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점유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이 물건이 점유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제 느낌상. 자, 그래서 만나게 되면 나가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그냥 협의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셔야 될 건 부원장한테 가더니 잘 받았다더라.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투자해놓고 잠 못 자고 이런 분들 난 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만 하시면 되고,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경락잔금 대출이 필요하면 그거 정도만 알아보시고. 어쨌든 그러면은 잔금을 내고 나갈 때까지 또 기다리면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하기 전까지 점유자를 만나서 집 내부도 좀 보고 이상이 있나 확인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비협조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사람이 급하구나 라는 걸 상대한테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급하구나 그러면 빨리 나가줘야지가 아니라 버텨야지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식 서류가 갔을 때 그때 만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를 찾아봤거든요. 잘 받아놓고도 잠 못 자시면서 하나 더 받으려고? 이거에서 이르면 또 다른 거에서 만회를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갈 필요를 못 찾겠네 내가. 이거는 상속자들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고민자들은 형제 관계겠죠. 그런 상황에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들어가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더 싸게 들어가십시오. 한 반값 정도라면 예, 감정가 반 말고요. 시세 반값 정도라면 오래된 거는 오래된 대로 시세가 있고요. 새 거라면 새 거에 된 대로 시세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시세의 반값.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골치가 아픕니다.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더 클 거고요. 골치가 아프다는 건 5명인 것 같은데 이제 한 명이 우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살 거냐, 팔 거냐, 아니면 아예 팔아서 나눠 가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오고 갈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아무 대책이 없거나, 뭐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송 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는 건 이렇게 둘이면 쉽고요. 셋이면 좀 어렵고요. 넷이면 점점 어렵고요. 이렇게 해갖고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야 이거 외부인이 하나 낙찰을 받았다.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도 반값에 받으면 남아요. 이건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냥 주택은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이즈가 큰 거라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취득세가 나올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주거 상업 겸용같이 느껴지긴 하나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주거로 뺀 건지 사업으로 뺀 건지 겸용으로 뺀 건지 거기서 이제 갈리고요. 이 동네 부동산을 가십시오. 분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세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건축물 예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겸용이라면 상업용으로 취득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겸용이고요. 주거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한 7, 80%. 그렇게 보여지는 오피스텔이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팔 때도 주택으로 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라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종합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분을 빼고는요. 요거가 굉장히 좀 유사하고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1등이 무효 처리가 되고 2등이 1등한 이 물건도 많이 안 남는 이유가 평범해서 그래요. 평범한 이유는 이런 것만 뽑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바운더리를 넓히세요. 두 번째는 너무 고르지 마세요. 싸면 한다 이걸로 가야지 복잡하면 갖고 와서 해결하시고 무조건 싼 거 찾는다 이걸로만 가세요. 이게 땅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뭐 권리가 뭐 복잡해 보이든 간단해 보이든 여기만 보고 그냥 싸면 난 한다. 싸다는 표현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싸다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물건 특별히 가리지 말고 수원 사시니까 당연히 수원 거부터 보시는데 지금 컴퓨터에 앉아서 뽑는 거 자체부터 너무 못 사게 사는 아무리 싸도 요만큼밖에 안 싸는 물건을 뽑다 보니까 내가 2등인데 1등이 됐는데도 얼마 안 남는 거야. 막말로 이거 최저가에 들어갔어도 얘보다 1,000만 원밖에 더 안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조금 수정을 살살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막 뽑자는 얘기예요. 보통 상담은 아무거나 막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담이 되지만 저는 아무거나 막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장안구에 있다. 그러면 장안구에서 뭘 또 고르지 마시고 그냥 장안구 거 싹 뽑으세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상담은 제가 어느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물건들은 앉아서 뽑는 시간을 좀 줄이자.